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골 강사 TV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강사다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번에 제가 강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한국웃음치료연구소에 가기까지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웃음치료연구소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제 강의 분야 정하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웃음치료를 강의 분야로 정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웃음치료연구소라고 하기 때문에 웃음치료를 전문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장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간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유정용 소장님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 넘치고 재밌는 강의를 본받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따라하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웃음치료연구소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사실 갔더니 지금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조정호 원장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안 계셨으면 과연 내가 지금까지 강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조정호 원장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수많은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사실 그 얘기보다는요, 제가 웃음치료를 선택하게 된 과정,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사라고 하면 분야가 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특강을 전문으로 하는 특강 강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강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을 전체를 통으로 맡아가지고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나눠서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고 가르치는 시스템 강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컨설팅 강사가 있어요. 이 컨설팅 강사는 어떻게 보면 강사로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그래서 본인의 강의뿐만 아니라 남는 강의를 다른 강사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컨설팅 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웃음치료연구소에 가서 수많은 자격증을 따고 강사로서의 자질을 갖춰가는 동안 사실 저는 어떤 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됐어요. 가장 먼저 강사가 됐을 때 자신을 알아봐주고 여기 와서 강의하세요 이렇게 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쪽으로 강의를 할 것인가, 이 분야를 정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15년 동안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거나 학생들의 진로를 코칭하는 그런 쪽으로 좀 영역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강의 장소를 생각해봐도 또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에 나가거나 학부모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육청에 나가거나 이런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 4대 의무교육 있잖아요.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이렇게 법정 의무 4대의 의무교육들을 담당을 하게 된다면 제가 중소기업 같은 강의장에 가서 멋진 그림으로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강의 분야를 의무교육 쪽이나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코칭이나 진로 코칭 등으로 정하는 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경력에도 맞고 그 경력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강의 분야를 이쪽으로 정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 웃음 치료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나는 원래 이벤트 사회자를 했었으니까 웃음 치료도 그냥 나중을 위해서 그냥 조금 베이스로 깔아놓고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면에는 좀 더 멋있는 강의를 하기 위한 강의장을 머릿속에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버 교육 쪽, 그러니까 웃음 치료를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강의는 실버 분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 예방 교육이나 건강 상식에 관련된 힐링 강연들, 예를 들면 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 등에 관한 건강 상식들을 가지고 실버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진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웃음 치료는 좀 베이스로 깔고 저는 제가 원했던 것은 조금 멋진 교육장에 가서 멋있는 강의하는 것을 강의 분야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분야로 먼저 진로를 정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의무교육을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후원사 강의라고 하면서요, 강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강사를 불러요. 그런데 거기서 주가되는 것은 강사의 강의가 아닙니다. 강사의 강의는 전체 시간에서 3분의 1 정도,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후원사의 강의? 라기보단 후원사에서 원하는 것들을 말하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을 후원사 강의라고 하는데요. 이 후원사 강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 보험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강사를 부른다거나, 그 다음에 그게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상품을 파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 법정 의무교육 강의 중에 가장 최악의 강의장이 하나 있었어요. 정읍에 위치하고 있는 정육업체였어요. 정육업체. 그러니까 도살장이었어요. 왜 이런 곳에 배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의무교육의 중소기업과는 정말 매치되지 않는 곳이었죠. 가장 먼저 제가 간 곳이 그곳이었는데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율 자체도 저조하고, 그 다음에 참여가 됐다 하더라도 강의에 집중하는 강의 참여도 역시 굉장히 저조합니다. 빨리 끝내달라. 그리고 강사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옆에 기다리는 후원사는 강사한테 핵심만 말하고 그만 빨리 빠져주길 원해요. 왜냐면 본인들은 또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강사로서 정말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장소. 그래서 사실은 강사가 처음에 강의 분야를 정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학과에 가서 어떤 기업으로 취직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강사가 강의 분야를 정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방향을 좀 바꿔봤어요. 내가 웃음치료도 베이스로 깔고 있고 예전에 이벤트 사회자도 오래 했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실버 교육 쪽으로 한번 가봐야지 하고 실버 교육 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물론 실버 교육에 가게 되면요, 대부분의 강의 장소들은 좀 포기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경로당 마을회관이거든요. 하지만 경로당 마을회관이라는 장소에 비해서 강사의 대우, 그리고 강사를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눈빛, 태도, 참여도, 이런 것이요, 법정 의무 교육을 가가지고 낮아졌던 자존감을 훨씬 더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 맛을 알고 나서부터 저는 과감하게 법정 의무 교육은 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 그 이후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서 수차례 강의를 나갔었어요. 물론 강의 장소는 좋습니다. 학교 대강당, 그리고 학교 교실, 사진을 찍고 블로그를 하는데 모양새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거나 인성교육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 교육에 들어가더라도
의무 교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인성 교육을 대신하는 강사로 들어가게 된 거죠. 하지만 학생들의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잔소리처럼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 분야를 정할 때 한 가지 기준을 정하게 됐어요. 이왕 할 거라면 내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내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정 의무 교육이 다 재미없다, 이건 아닙니다. 제 스스로가 봤을 때는 저한테는 재미없는 분야, 그리고 굳이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제가 학교까지 가서 이런 의무 교육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웃음 치료를 선택한 것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상자분들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만나서 소통을 할 때도 너무 재밌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노래로 시작을 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영광군에서 정말 큰 경로당에 간 적이 있어요. 송산 경로당이라는 곳에 가서 영광군 보건소와 함께 치매 타파 콘서트, 행복 드림버스와 함께하는 치매 타파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광주 MBC에서 촬영을 나왔어요. 봄의 전라도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출연이 된 겁니다. 저는 웃음치료 강의를 하러 갔는데 마침 그날 촬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소개가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를 웃음치료 강사가 아니고 트로트 가수 이렇게 소개를 해놔버렸어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웃음치료 강의를 할 때 저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꼭 한 곡씩 하는데 그때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르신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강의 분야를 제가 정했습니다. 웃음치료 강사가 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웃음치료 강의 프로그램도 제가 기획하는 법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기획들을 통해서 실전에서 웃음치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대상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대상자분들이 너무나 재밌게 따라할 때 제가 느끼는 보람, 뭐 이런 것들이 강사의 강의 분야 정하기에 반드시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다음에 또 에피소드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나가시기 전에는 꼭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골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